안녕하세요. 최영주 장단내과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혈당입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 잘하자, 열심히 하자, 운동하자 다 고혈당을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열심히 드렸는데 실제 노인 환자에서는 정말 저혈당을 안 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요즘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저혈당 자체가 위험해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노인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위험한 질환, 치매, 그리고 부정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으로 연관돼 있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안 나겠지만 또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노인 그런 환자,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이 치매랑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건강한 노인 환자들 1,900여 명을 가지고 관찰해 봤을 때 심한 저혈당을 경험한 대상자에서는 18.3건의 치매가 발생한 반면 그렇지 저혈당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6.8건의 이런 치매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심한 70 이하의 심한 저혈당을 경험한 군에서 치매 발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연구는요. 이제 부정맥에 대한 말씀 드릴 건데, 부정맥이란 게 뭔가요? 심장 기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어떻게 가 부들부들 이렇게 그냥 제대로 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노인 인구에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문제가 저혈당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혈당은 3번 이상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급성 심정지나 심실부정맥 5.64배나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인슐린을 투여한 군이 투여하지 않는 군에 비해서 3배 높았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부정맥 내지는 심정지에 저혈당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노인 환자에서 저혈당이 잘 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거든요. 2019년에 이런 저혈당과 심혈관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한 그 자료가 실렸습니다. 심한 저혈당을 경험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주요 심혈관 이벤트가 3.53배, 그리고 심혈관 사망이 3.79배 이렇게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어떻게 보면 사망에 직결되는 문제는 고혈당이 아니라 어쩌면 저혈당일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저혈당은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막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요, 불안해지고, 그리고 심각하게 배고픔을 막 허기증이 느껴지시기도 하고, 의식 저하까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는 포도당만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떨어지게 되니까 뇌가 기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은 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초응급 질환 중에 하나가 밤에 저혈당으로 의식소실로 실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빨리 글루코즈를, 포도당을 정맥 주입하면은 바로 개선되시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잦을수록보다 치매 위험, 그리고 이런 심정지 이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밤에는 항상 약을 세게 먹는다라든가 식사를 안 하고 약만 먹고 주무시다든가 이런 게 정말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저혈당이 안 오도록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저혈당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올려야죠. 일단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빨리 드시는 게 일단 최고입니다. 꿀 1숟가락 정도, 그리고 오렌지 주스 반 캔, 그리고 요구르트 1개, 그리고 콜라 반 캔 정도의 그런 당분을 하여튼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저혈당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좀 떨어진 경우는 바로 정맥 주입으로, 포도당 주입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노인 환자에서 저혈당 왜 이렇게 자꾸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노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간 기능, 콩팥 기능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오래 써왔으니까. 우리가 공복 혈당을 결정하는데 사실 간이나 콩팥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쫙쫙쫙 나와서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데, 문제는 밥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일 때는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조직, 특히 뇌에 저절로 혈당이 유지가 돼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저혈당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간이나 콩팥에서 그런 타이밍에는 실제로 포도당을 신생을 해줘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복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간 기능, 콩팥 기능인데, 노인에서는 요게
좀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장애, 특히 콩팥장애. 그래서 노인 환자에서는 젊은 분들에 비해서 저혈당 위험이 저절로 커지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당뇨병 진료보다는 노인 환자에서는 저혈당 위험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당뇨병 치료에서 어떻게 하면 저혈당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돼요. 안 먹는다고 혈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양 과잉이 아니라 각 세포에서는 영양 부족이에요. 혈중에만 피가 포도당이 떠돌 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빨리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 위주로 규칙적으로 또박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밥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식사를 보약으로 생각하세요. 뭐 엉뚱하게 뭐 영양제 뭘 좋아요 한약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밥과 반찬 골고루 잘 넣어서 매 끼니를 건강하게 건강한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약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당뇨약 중에는 어떤 것들은 정말 저혈당을 잘 유발하는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설폰요소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아마릴, 뭐 디아미크론 이런 약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혈당이 잘 떨어지니까 이제 또 선생님들은 그 약을 또 즐겨 쓰시게 되거든요.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의사가 볼 때는 혈당이 엄청 높을 때 그 약을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실제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되거나 실제 혈당이 떨어지게 된 상황에 그 약을 그대로 계속 먹어버리면은 문제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저혈당이 꼭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큰 약을 먹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약은 내 상황에 따라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식사를 못했다. 내지는 요즘 혈당이 좀 그때와 달리 병원 갔을 때와 달리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약을 알아서 줄이거나 잠깐 중단하셔도 돼요. 제가 노인 환자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당보다는 오히려 저혈당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 초반에 정말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야 될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너무 높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또 자기가 어떤 약인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잘 조절하실 그런 현명함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혈당보다는 우리가 적절한 혈당으로 가야 된다. 결국 약을 그렇게 세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약을 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운동요법, 생활요법으로 드시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나머지 여분의 혈당을 우리가 내리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저혈당 위험을 낮추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약제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슐린 분비능 저항성에 맞게 약을 너무 세게 가져가지 말고 생활요법을 더 강조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